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청솔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유환승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일단 뭐 제 소개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청솔학원에서 고1, 2, 3 그다음에 재종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고1, 2 기준으로 현재 상위권이랑 최상위권 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데리고 있는 학생들 중 이제 절반 이상이 내신과 모의고사 둘 다 1등급인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좀 최상위권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강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2 개정 수학 어떤 부분이 좀 이제 기존 교육 과정이랑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선덕고 기출 예시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올해 기출됐던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간단하게 수학 전문관 저희 학원 수학 전문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고1, 2, 현 고1, 2, 3 학생 이제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면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기 좋으실 수 있는데, 왼쪽이 이제 현 교육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요번에 바뀌는 이 개정 예비 고1 친구들부터 적용되는 교육 과정이죠. 차이점을 보시면 일단 기존의 수학상 수학하였던 이제 과목의 이름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은 크게 이제 차이가 없고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택 과목, 그다음에 공통, 저거는 이제 수능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기존에는 수학원, 수학2가 이제 공통이었고요. 그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 요 세 개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수능 과목으로 채택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수학1이라는 이제 과목이 대수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수학2가 미적분 1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확통은 그대로 확통, 미적분은 미적분 2로 바뀌고요. 기하는 그대로 기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대수, 그다음에 미적분 1, 그다음에 확통 이렇게 세 과목이 수능 공통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적분 2랑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 수학이라 그래가지고 대학교에서 뭐 요구하는 대학교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과별로라든지 아니면 대학별로라든지 해서 요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해라라고 지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다면 따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좀 세부적으로 살펴드리면, 기존의 수학상 이름이 이제 공통수학 1로 바뀌었는데요. 다항식, 그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 그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세 단원으로 원래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수학상에 있었던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2학기로 넘어갑니다. 공통수학 2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수학하 크게 보면 또 세 단원인데요. 1단원 집합과 명제, 그다음에 2단원 함수, 그다음에 3단원 경우의 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경우의 수였던 이제 아이가 이제 공통수학 1학기 단원으로 넘어옵니다. 1학기 단원으로 넘어오고,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부피만 봤을 때는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순서 배열만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징이 있다면 이제 행렬이 재도입됩니다. 행렬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내용인데, 예전 교육 과정에 있다가 이제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부피도 좀 많이 줄고요. 크게 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아이들이 아마 금방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2 과정이죠. 고2 과정을 보시면 수어는 사실 뭐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하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수투 보시면 얘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셔도 되고, 특징이 있다면 이제 적분 파트에서 정적분에 대한 이제 개념 설명을 할 때 그 도입부 부분에서, 그다음에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뭐 배울 때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 보겠습니다. 확통을 일부러 앞에 놔놨는데 이제는 공통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확통을 좀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또 맥락은 변하지 않아요. 1단원 경우의 수, 2단원 확률, 그다음에 3단원 통계 이렇게 되어 있고,
경우의 수 내에서 이제 원순열이라는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는데 크게 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 굉장히 이제 협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이 사라지고 대신에 또 옛날 교육 과정에 있었던 통계에서 모비율과 표본 비율이라는 게 아마 새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피가 크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뭐 공부하는데 크게 뭐 양쪽으로 변화되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또 보시면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하는 이제 2단원, 3단원 이제 배열이 또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고 그 다음에 특징이 있다면은 외분점이라는 게 선분의 외분점이라는 게 삭제가 돼요. 쟤도 뭐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받아들여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큰 변화는 이제 공간 벡터라는 게 또 새로 생깁니다. 공간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또 있었던 그 수리 가형 시절이죠. 한 10년 됐는데 수리 가형 시절에서 이제 킬러 문제들을 담당을 했던 단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하를 공부할 친구들은 기존의 현 고1, 2, 3 학생에 비해서 조금 공부량이 아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이 많이 어려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선덕고 기출 예시 들어드리면서 시험지 하나를 전체적으로 좀 훑어드리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보시면 객관식이랑 이제 주관식 단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 없고요.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항수가 좀 많습니다. 문항수가 좀 많아요. 다른 학교는 보통 이제 적으면 20문제, 그 다음에 뭐 많아봐야 뭐 21, 두세 문제 정도로 이제 학교 시험이 나오는데 선덕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꾸준하게 보통 26문제로 시험을 냅니다. 26문제로 시험을 내는데 난이도 자체도 뭐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구성은 객관식이 보통 70%로 됩니다. 18문항으로 다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단답형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0% 정도가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8문항이고요. 그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올해는 부교재가 뭐로 지정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년이죠. 내년에 뭐로 지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이제 부교재가 고쟁이였습니다. 고쟁이라는 문제집 아시죠? 선덕고뿐만 아니고 여기 주변 노원구 학교 근방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선덕고 지원하실 생각으로 여기 지금 설명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선덕고가 아니고 다른 학교 가더라도 고쟁이 정도는 꼭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한테 저도 항상 풀리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 가더라도 고쟁이 정도는 꼭 풀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선덕고는 고쟁이라는 문제집에서 50%를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26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한 13문제 정도가 고쟁이에서 그대로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만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표현을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 살짝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중 문제집에서 보통 이제 센이나 마플 시너지 같은 데서 많이 냅니다. 마플 시너지 같은 데서 많이 내고요. 30% 정도가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는 보통 이제 센이나 마플 시너지 같은 시중에 좀 유명한 유형 문제집에서 대부분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선덕고는 3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기본기적인 문제는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제는 당연히 아이들이 잘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어쨌든 고쟁이다. 고쟁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긴 한데 선덕고도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를 냅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를 보면은 제작하는 문제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제작하는 문제들도 자체 제작을 하셔서 뭐 한두 문제 정도는 내시는 편이고 저 문제들이 이제 변별력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랑 조금 비교를 하면 사실 다른 학교는 고쟁이가 좀 이제 어려운 문제집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고쟁이 문제를 몇 개를 내면 아이들이 거기서 좀 많이 변별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선덕고는 부교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1, 2등급 맞는 친구들은 선덕고에서 1, 2등급 맞는 친구들은 고쟁이에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 문제집은 꼭 완벽하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모의고사 기출 변형도 아이들이 좀 잘해요. 잘 해가지고 사실 이제 선덕고에서 1등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 중킬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어려운 4점이죠. 그런 문제들도 다 이제 섭렵을 하고 있어야 되고
1등급이 갈리는 것도 저 모의고사 기출 변형 그다음에 심화 문제들이 한 3-4문제 정도 나오는데 아이들이 1등급 학생들은 그것마저도 거의 다 맞춥니다. 거의 다 맞추고 보통 뭐 한 문제 정도 틀려야 아마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 드릴 건데요. 조금 길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 그냥 전반적으로 쭉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 2, 3번은 건너뛰고요. 너무 기본적인 문제들, 기존 이제 유형 문제에서 센 같은 데서 나오는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4번부터 이제 고쟁이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주어진 식은 똑같고요. 얘는 사실 쉬운 문제이긴 한데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x3승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다시 x3승의 개수를 시험에서 물어봤는데 기존 고쟁이 부교재에서는 x4승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살짝 숫자만 바꿔서 내는 정도고요. 쭉 보실게요. 다음 바로 5번 문제죠. 마이너스 1 플러스 i로 되어 있던 애가 이제 1 마이너스 i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살짝만 변형을 해서 되니까 이 부분까지는 뭐 딱히 어머님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겠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예를 들어 뭐 A 원래는 플러스 B 플러스 C였는데 원래 바뀌어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정도로만 낸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부교재가 많이 이제 반복 학습을 하면서 암기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사실 이제 수학 가르치는 입장에서 수학을 좀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기계적으로 유형을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제 자체를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 할게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절반 정도가 고쟁이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얘도 주어진 식은 똑같고요. 조건도 똑같고요. 물어보는 것만 슬쩍 바뀝니다. 저런 식으로 원래는 고쟁이 문제집에서는 조금 이제 복잡한 이렇게 생긴 식의 이제 값을 물어봤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제 A만 물어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도 보시면 이제 함수만 슬쩍 바꾸고요. 이번에는 식변형한 유형입니다. 함수만 슬쩍 바뀌고 뭐 그림 상황도 똑같고요. 풀이 과정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뭐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런 거는 당연히 다 맞추셔야 된다.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도 보시면 살짝만 바뀌죠. 그죠? 표현들이 살짝만 바뀌고 거의 뭐 일치한다고 내용 이해를 완벽하게 하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고쟁이 문제들이. 얘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쵸? 넓이만 슬쩍 바꾸고 식만 조금 변형을 해서 내는 수준이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거의 동일하죠. 그쵸? 동일하고 조건도 그대로 있고요. 물어보는 것만 슬쩍 바뀐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요.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변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란 글씨로 돼 있는데 얘는 이제 고쟁이에서 레벨이 이제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건 스텝 3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식도 슬쩍 바꾸고요. 그다음에 물어보는 것도 슬쩍 바꾸죠. 그래서 문제를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뭐 기계적으로 푸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냥 뭐 유형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푸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건지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단답형이에요. 단답형인데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는 객관식이었던 문제를 식이 주어진 거를 보시면 똑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물어보는 거를 이제 슬쩍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보시면 식만 슬쩍 변형을 하고요.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계속 한 시험지에서만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고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객관식 18번 좀 이제 아이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낸 문제인데요. 보시면 학부모님들이 보기에도 좀 식이 많이 무섭게 생겼죠, 그렇죠? 아이들은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보면 문장도 길고 그래서 문해력도 좀 필요한 문제고요. 기존에 심화 문제집에서 있던 문제를 이제 변형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좀 자체 제작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아이들이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얘도 이제 변별력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변형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의고사 문제를 선생님이 또 변형을 하셔서 낸 건데 이런 식으로 좀 깁니다. 길어가지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 읽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문제 푸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게 마지막일 텐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일단 학생들이 딱 봤을 때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겨가지고 푸는데 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아이들을 좀 많이 갈랐던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등급 학생들은 이 정도 난이도까지도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략적인 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겨울방학 때는 제가 사실은 이제 선행을 크게 막 권유를 하는 강사는 아닌데 선덕고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최소 한 학기 정도는 꼭 선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겨울방학 때 꼭입니다. 꼭 공통수학 2까지 공통수학 2까지는 개념 제대로 학습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 문제집 기본기 너무 중요합니다. 기본기 중요해서 센이나 마플 시너지 같은 거 최소 2회독 하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형 문제집 약점을 좀 완벽하게 보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를 학교에서 이제 부교재가 뭔지 지정이 될 테니까 그 부교재를 학습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그렇죠? 수학 공부할 때는 항상 기본기가 중요하니까 기본기 갖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학교 부교재 자기가 많이 연습이 된 상태에서 풀어야 이제 얻어가는 것도 많고 그 문제를 왜 냈는지 출제 의도도 이제 파악하기 쉬우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부를 1, 2월 달에 겨울방학 때는 꼭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교정이랑 최적화를 학원을 다니면서 꼭 하셔야 돼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추는 건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맞추시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학 문제가 이제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 풀이 좀 보면서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고1, 2, 3 통틀어서 가장 이제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 고1 1학기 첫 시험 중간고사입니다. 저 부분이 계산량이 너무 많아요.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내신만 보다가 처음 이제 고등학교 시험 딱 봤을 때 하필 이제 저 부분이 계산 능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아이들이 헉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니까 많이 연산 속도 늘리는데 좀 초점을 맞추시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는 당연히 공통수학 이제 1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통수학 2까지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때 해당하는 이제 단원 열심히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중요 유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뭐 어느 학원을 가시던지 간에 학교 시험에서 좋아하는 유형들이 딱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워크북 반복하면서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푼다. 이해하면서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교재 최소 3회독은 해야 됩니다. 아이들 실제로 이제 내신 공부하는 거 보면은 진짜 거의 외워요. 문제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정도로 고1 특히 첫 시험은 그만큼 어느 정도는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중킬러죠. 중킬러 4점짜리 위주로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나중에 수능까지 바라봤을 때 물론 고1 과정이 이제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근본적인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좀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 모의고사 기출은 특히 학교 시험에도 나오기도 하니까 많이 꼭 풀어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선덕고는 요 주변 학교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어렵게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요 근방에서 나오는 문제들만 풀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강남 서초 내신 기출에서 좀 이제 우수 문항들이 있죠. 그런 거 시험지로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꼭.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예비 선덕고 학생 마음가짐입니다. 1등급이 상상 이상으로 정말 어려워요. 중학교랑 물론 고등학교랑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학교 때 뭐 90 몇 점, 100점 맞았던 친구들도 미끄러지는 경우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선덕고 학생들이 실제로 모의고사를 예를 들면 전교생의 한 4분의 1 정도 아니면 5분의 1 정도가 다 1등급입니다. 모의고사 기준으로 다 1등급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덕고에서 뭐 내신 3등급이라고 해서 못하는 학생이 절대 아니고요. 다른 학교 가면 충분히 1등급 맞는 학생들 그 정도로 이제 실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신 1등급이 정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 뭐 중학교 때 수학 좀 잘했고 선행 좀 했으니까 1등급 맞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그냥 권장사항인데, 전체 공부 시간의 한 절반 이상은 당연히 수학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과목 선생님한테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국어랑 영어 선생님이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 아이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같은 예를 들어 국영수를 다 1등급을 맞고 싶다 그러면 똑같은 1등급을 맞으려고 이제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학 공부가 전체 공부 시간의 최소 50%는 되어야 다른 과목이랑 이제 등급의 형평성을 좀 맞추면서 성적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이들 풀이가 좀 이제 잘못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선생님 풀이 완벽하게 꼭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숙달하는 게 필요하다. 어쨌든 이제 선생님 풀이를 많이 배우면서 시간 단축하는 게 그만큼 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3 수능까지 바라봤을 때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그냥 얘도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강사 역량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뭐 동네 학원 여러 학원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제가 좀 안 좋은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블랙라벨 같은 거 심화 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또 해설지를 보면서 막 아이들에게 풀이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좀 가르치면 안 돼요. 안 되고 강사의 역량 정말 중요하고요. 나중에 수능까지 바라봤을 때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풀이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 잡아줄 수 있는 학원에 꼭 다니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 노력 당연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죠? 학생 노력 능동적으로 좀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나 선덕고 학생들은요.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어, 아이들이 정말 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이제 별의별 애들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서 막 숙제하는 것도 싫어 잘하는 아이들도 1등급인 아이들도 좀 자세가 많이 중요해서 제가 좀 많이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막 이게 뭐 숙제를 제대로 안 하고 낸 척하고 몰래 도망간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꼭 능동적으로 자기가 찾아서 수학이 재밌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컨텐츠 너무 중요하고요. 학교 시험 이제 대비해서 당연히 이제 변형 문제 위주로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학원을 가시든지 또 컨텐츠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변형 문제 많이 제공되는 학원을 다니시길 권유를 드리고 그다음에 관리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겁니다. 시기에 맞춰서 1, 2월은 올바른 개념 다시 재정립하시고 사실 선행할 때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 유형 문제집부터 차근차근히 올바른 개념 재정립하시면서 문제풀이 교정하시고 최적화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교재랑 지정 문제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숙제는 하루에 한 40에서 60문제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달에는 당연히 중간고사 범위만 집중하시고요. 딴 거 욕심 내지 마시고 심화 문제 접근 최적화하시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내신 대비하겠죠? 마찬가지 5월 달에 기말고사 범위만 공부하시고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 6월 달에 내신 대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간단하게 제 수업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아이들 수업 전날에 구글 설문을 보내요. 설문 링크를 보내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싶은 문항이 있니? 라고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질문 순서가 질문한 개수가 많은 문제들 기준으로 먼저 이제 아이들한테 풀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항상 테스트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테스트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아이들 항상 의심해야 되고 테스트 봐야 되고 유사문항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지정되어 있는 부교재 위주로 많이 시험을 내고 있어요. 얘도 이제 워크북이죠. 워크북인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변형 문제 정말 많이 숫자만 바꾸고 표현만 살짝 바꿔도 계속 틀립니다. 막 3번, 4번, 5번을 풀려도 계속 틀리니까 정말 변형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 꼭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수업 영상 복습하라고 링크 매번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들은 제가 힘들어도 다 풉니다. 모든 문제집에 있는 심화 문제들은 제가 다 풀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손풀이를 꼭 제공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최적화를 꼭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해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관리 이런 식으로 등원식 과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 테스트 항상 보고 오답 노트 시키고 있고 복습 영상 제공하고 그 다음에 유사문항 꼭 푸셔야 되고요. 당연히 심화 문제 손풀이 제공하고 저희는 이제 클리닉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표는 이렇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